안녕하세요. 리솜영어 최순영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기본 문법 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오늘은 심화 문법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부터는 심화 문법 강의라고 해서 중등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신 및 수능 문제까지 적용할 수 있는 심화 문법 개념 그리고 응용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볼 예정인데요. 그래서 예문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개념을 가지고 해석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오늘은 명사입니다. 명사 관련해서 문법 개념을 심화적으로 학습하고 그 명사 안에 명사구, 명사절을 좀 나눠서 이해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본 문법 강의에서는 명사의 종류에는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가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그 틀만 잡고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심화 문법 개념인 만큼 우리가 그냥 셀 수 있고 셀 수 없고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기본에서 배웠으니까 그거 넘어서서 명사에는 셀 수 있고 없고를 떠나 우리가 구나 절로 나눠서 조금 더 긴 표현으로도 배울 수 있다는 걸 학습해 가려고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예요. 명사에는 그냥 단순히 water 또는 desk 이렇게 한 단어의 명사도 있지만 어떠한 단어와 단어 또는 문장의 형태로도 하나의 명사라는 품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은 명사구부터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명사 중심의 단어로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는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었죠?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보어 역할을 합니다. 이 명사 중심의 단어 묶음이 주어 자리에 들어간다거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다거나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예문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문을 보셨을 때 이제 우리가 명사구나 명사절에 대해서 배우면 무조건 한 문장을 바라보실 때 동사부터 찾아보셔야 합니다. 동사가 어디에 있냐 했더니 바로 여기 help 이게 동사죠. 이쪽이 동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앞에는 여기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quickly는 부사기 때문에 수식어라고 치면요. 지금 주어가 reading books라는 명사 중심의 단어 묶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책을 읽는 것은 당신이 뭐하게 학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근데 빠르게 도와준다는 거겠죠. 이렇게 주어가 조금씩 길어져요. 또는 목적어가 길어질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주어 자리에는 단어가 하나겠지만 동사가 나오고 그 뒤에 목적어가 좀 길어지겠죠. 마찬가지 보어도 뒤쪽이 길어지는 겁니다. 이 단어 묶음이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서 문장이 조금 복잡해지고 길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명사구에는 어떤 종류의 친구들이 있을까를 학습할 건데요. 두 가지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명사구에는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있습니다. 이 또한 기문강에서 우리가 투부정사 파트 따로, 동명사 파트 따로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 파트에서 배웠던 개념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하나를 가지고 와야 한다라는 건 우리가 사실 투부정사는 세 가지 용법으로 배웠습니다.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렇게 세 가지 품사의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명사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니까 투부정사에서는 무슨 역할? 명사적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동명사 같은 경우는 그냥 명사의 역할을 했어요. 아무런 다른 품사의 역할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동명사는 그대로 개념을 빼오셔야 합니다. 혹시 투부정사에 대한 개념 또는 동명사에 대한 개념을 잊으신 분이 있다면 다시 기문강에 해당 파트를 한 번씩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개념을 잘 가지고 오셔야 명사구에 적용을 하시는 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과 동명사 같은 경우는 명사구의 역할을 하므로 그 문장에서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오는 겁니다. 이 친구들은요, 두 가지 다 해석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동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부정사 보시면요, 주어 자리에 오죠? To study English 이렇게 투부정사 구가 주어 자리에 오는 경우 또
to be a singer.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 또 하나 to travel the world,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입니다. 자,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오게 됐을 때 투부정사는 무슨 용법이다? 명사적 용법이다. 해석 어떻게 할 거다?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할 거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해석해 볼까요?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 자리는 우리가 대부분 조사를 있는 이가로 붙여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이렇게 간 거죠. 목적어는요, 우리가 대부분 조사를 을로 붙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원합니다. 가수가 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보어는 뭐뭐하는 것이다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꿈은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정리되셨나요? 마찬가지입니다. 동명사도요. 주어 자리 어디 있나요? Studying English 주어 자리에 와 있고요. 목적어 playing the guitar. 보어 자리 is reading novels. 이렇게 오는 겁니다. 똑같이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했으니까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뭐하다? 재밌다. 이렇게요. 또 하나 나는 즐겨요. 뭐를? 기타를 연주하는 것을. 보어는 그녀의 취미는 소설을 읽는 것이다. 똑같이 은는이가 을을 것이다를 적용해서 뭐뭐 하는 것이랑 섞어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명사구가 끝이에요. 명사구 종류에는 뭐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투부정사와 동명사 이렇게 있는 거고 이 친구들이 해석을 어떻게 한다?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주어 자리면 뭐뭐 하는 것은, 목적어 자리면 뭐뭐 하는 것을, 보어 자리면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끝납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내가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한테 가장 큰 태스크가 명사, 절입니다. 일단은 절이라는 건 문장이에요. 그 안에 주어와 동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주어와 동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 한 문장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다? 명사라는 품사의 역할을 하는 거다. 그 얘기는 이 한 문장 자체가 어디에 들어가 있다? 주어에 들어가 있거나 목적어에 들어가 있거나 보어에 들어가 있다. 그럼 문장이 사실 두 문장처럼 보이지만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예문 볼까요? 그러니까 동사가 두 개로 보여요. sad도 내가 알기로 동사야. surprised 얘도 동사야. 근데 이 문장의 본동사는 surprised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what부터 you said까지가 이게 한 문장인데 what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기 때문에 여기 하나를 뭐로 보는 거다? 주어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했던 것은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문장 자체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고 문장 자체가 목적어 또는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형태다. 우리 명사구는 그냥 단어와 단어의 그룹, 집합이었기 때문에 그리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 명사절인 경우는 문장이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면서 또 문장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짝 헷갈릴 수 있어요. 이렇게 동사가 두 개면 이 전체 문장을 한 문장으로 봤을 때 본동사를 일단 찾는 게 1번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앞에 주어를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야 동사 뒤에 나오는 목적어나 보어를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명사절의 개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명사절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절은 생각보다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정리를 다 해볼 건데 일단 대절입니다. 대절은 명사절 접속사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명사의 역할을 하는 접속사 대시다. 접속사기 때문에 원래 접속사는 문장을 이끌어줍니다. 문장을 이끌어주니까 접속사가 있으면 그 뒤에 문장이 와줘야 하거든요. 그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을 하나의 덩어리로 봐주시는 게 키포인트예요. 하나의 덩어리가 다시 무슨 역할을 한다? 명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접속사 대시 오면 그 뒤에 뭐가 오고 주어와 동사가 오고 얘 해석 어떻게 한다? 주어가 동사 하는 것. 대자체는 명사절일 때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명사라는 품사의 역할을 한다고요. 그래서 무슨 자리에 온다고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온다고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거죠. 예문으로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 무조건 절이 보이면 본동사, 이걸 한 문장이라고 일단 먼저 생각하고 본동사 찾기가 1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문에서도 본동사를 찾아야 돼요. 동사가 여기에 하나 있는데 대시라는 접속사가 왔기 때문에 대시 또 문장을 이끌어서 여기가 대세 한 문장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is가 이 문장의 본동사가 될 거고 끊으셔야 되죠. 아, 그러면 여기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이 문장의 주어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조금 더 깔끔하게 보시면 그냥 딱 여기만 끊어 놓을게요. 이렇게 하면 얘가 동사, 얘가 주어. 아, 그러면 우리 that을 뭐로 해석할 거다? 것으로 해석할 거다. 주어가 동사 하는 것. 그럼 그가 정직한 것은 is clear, 명확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됐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본동사를 볼 건데 접속사 대시 여기에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일단 끊어 놓겠습니다. 이게 문장의 주어와 동사가 될 거예요. 나는 믿는다. 무엇을 믿을 건데 여기 있는 것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대절은 다 이 문장의 뭐가 되는 거죠?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세 번째 예문도 보시면 is라는 게 이 문장의 본동사입니다. tools가 주어고요. 그러면 여기 대절이 보이죠? 얘가 또 자기의 식구, 문장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거짓말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요. 다시 그 사실이라는 건 그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그럼 일단 나는 대시 보이면 오케이, 얘 접속사, 얘만의 문장을 끌어올 거야. 얘만의 문장, he is, 여기 동사네. 아, 그러면 얘가 뭐해? 대절의 하나의 문장이라서 이게 지금 명사절. 마찬가지 대신에 문장 갖고 올 거야. 주어, 동사. 아, 그러면 여기 있는 애가 대절의 식구. 마찬가지 대, 주어, 동사. 여기도 대절의 식구. 이렇게 묶어준 겁니다.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요. 이해되시나요? 명사절이라는 건 본인의 문장을 이끌어 옵니다. 본인의 문장을 가지고 와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문장 안에 사실은 작은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거다. 우리 이거 국어에서는 뭐로 배우냐?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이라고 배우는 표현이죠. 똑같아요. 지금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의 구조로 들어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건 결국 한 문장. 그러면 본동사를 잘 찾아주는 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서 개념 딱 한 개만 더 잡고 가자면 어떤 게 있냐면 여기에 is요. 이게 본동사죠. 문장을 주어로 가지고 오는 경우 아까 투부정사랑 동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볼까요? 아까 투부정사, 동명사도 마찬가지. 여기 is 보이죠? 투부정사, 동명사도 모두 그리고 문장 주어도 모두 무슨 취급해요? 지금 단수 취급하고 있습니다. 단수 취급. 그쵸? 여기 단수 취급 is, 앞에도 is 단수 취급. 명사절, 명사구 다 명사구, 명사절. 이 친구들이 어디 자리에 오면 이 친구들이 주어 자리에 오면 뒤에 동사가 올 건데 무조건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주어 자리에 올 때는 어법으로 이것만 또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명사절을 대절을 했으면 what절과 whether절과 if절을 좀 해볼게요. whether절과 if절은 여기서 해석이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할 거예요. 뭐뭐인지 아닌지 이 문장 자체가 주어 자리에 오면
은는이가 붙이고 목적어 자리에 오면 을을 붙이고 보어 자리에 오면 이다 라고 해석할 건데요.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if를 우리가 만약에 라는 뜻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만약에 라는 if는 자, 만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오면 얘의 품사는 사실 부사예요. 부사절로 얘기합니다. 근데 뭐뭐인지 아닌지로 가면은 얘는 뭐가 된다? 명사절이 됩니다. 명사절이 된다라는 건 문장 안에서 필수품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 부사절은 문장 안에서 오지 않는 거죠. 필수품사가 아니니까요. 그럼 if가 인지 아닌지인지 아니면 만약인지를 어떻게 구분해요? 문장 안에서 필수품사 자리에 들어간 if는 명사절로 봐주시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장 구조를 제일 처음에 기본 문법 강의에서 배운 겁니다. 문장 구조를 내가 파악할 줄 알아야 이 if가 부사절인지 명사절인지도 보이거든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if, whether 이 친구들은 마찬가지 대절처럼 주어 동사의 문장으로 가지고 올 거고 주어가 동사인지 아닌지로 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if절이 아무리 명사절이라 하더라도 주어 자리의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주어 자리에 오지는 않습니다. 주어 자리는 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일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주어 자리는 안 오고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예문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일단 본동사를 찾는 거죠. 본동사는 is예요. 그러면 whether부터 어디까지? come까지가 이 문장의 주어겠구나. 근데 whether이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뭐가 오는 거다? 이 whether의 주어, 동사가 와주는 거구나. 이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니까 그가 come, 오는지, 올 건지 말 건지는 is not certain, 뭐하다? 정확하지 않다, 확실치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됐죠? 또 문장 주어라서 무슨 취급했어요? 단수 취급한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이번에는 if가 가운데 있어야 접속사가 있습니다. 보시면 그럼 이 문장의 주어는 I, don't know가 동사예요. 그럼 여기 있는 if는 뭐다? 목적어 자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적어 자리에는 품사 명사가 오기 때문에 if는 부사로 볼 게 아니라 명사절로 볼 거고 그 말은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럼 나는 몰라. 그녀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세 번째 질문 보시면요. whether이라는 접속사가 여기에 있네요. 그러면 이 문장의 주어는 the question이고요. 동사는 is입니다. 그리고 whether부터 어디까지? lied까지가 보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가 거짓말 했는지 안 했는지이다. 이거죠. 이 질문은, 그 질문은 뭐다? 그가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입니다. 이다로 가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whether if도 명사절, 아까 대절도 명사절. 얘네들은 어쨌든 간 접속사기 때문에 문장을 이끌어 올 거고 그 문장이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해서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오고 있다. 계속 인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명사절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명사절 가기 전에 if나 whether이 이 목적어 자리에 오는 경우에 주로 같이 오는 동사들에 대해서도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if나 whether이 사실 해석 아까 어떻게 한다 했어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했죠. 정해진 게 있어요? 없어요? 정해진 게 없습니다. 불분명해요. 정해지지 않은 걸 우리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동사도 대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어본다라던가 요청한다라던가 이 정해지지 않은 걸 결정한다던가 이런 내용의 동사들이 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다, 궁금해하다, 묻다, 알아내다, 결정하다, 보다, 확인하다, 말하다. 이 말하다도 확인하는 거죠. 너가 올 건지 안 올 건지 그녀가 말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if, whether절을 목적어절, 명사절로 주로 가지고 오는 경우의 동사를 살펴보시면 이런 동사들이 주를 이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명사절은 what절이에요. 근데 what절은 진짜로
조심하셔야 되는 게 혹시 이 강의를 관계대명사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들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른 것보다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what이 똑같이 접속사로 봐주신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대절, 외덜절은 완전한 문장을 이끌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의 문장을 완벽하게 구사하는 문장을 끌고 오는 게 대절과 외덜절이에요. 근데 왓절 같은 경우는 뒷문장이 어떤 형태다? 불완전한 형태입니다. 불완전한 문장의 형태다라는 건 결국은 문장 안에 필수품사에 해당하는 게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필수품사에 해당하는 게 빠졌다? 그럼 어떤 게 빠졌는데요? 두 가지 형태입니다. 원래는 주어가 와야 하는데 주어가 빠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동사가 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동사는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빠진 겁니다. 이런 경우를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what은 대시나 whether과는 다르게 주어나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 거고 우리는 이 what절을 뭐라고 부를 거다? 명사절이라고 부를 거다. 해석은 어떻게 하냐? 해석은 동사 하는 앞으로 가서 누구를 what을 소식해 주듯이 해석하시면 돼요. what은 무조건 여기서도 것으로 해석될 겁니다. 지금 느끼셨겠지만 명사구, 명사절, whether, if 빼고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마찬가지 주어 동사가 있는데 목적어가 없다? 그러면 주어가 동사 하는 그리고 나서 것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죠. 예문으로 바로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이 문장에서의 핵심 동사는 was로 볼 거예요. 얘가 핵심 동사 그러면 앞에 있는 what she said가 뭐가 된다? 이 문장의 주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she라는 what절의 주어가 나와 있어요. said라는 what절의 동사가 나와 있죠. say는 말하다 라는 뜻의 동사인데요. 무엇을 말할 건지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예요. 근데 얘 지금 이 친구 뒤에 뭐가 없어요?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거죠. 무엇을 말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 안 했어요. 이렇게 문장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what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것으로 해석한다고요. 그러면 그녀가 말했던 것은 이렇게 가는 거죠. was true. 뭐합니다?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핵심 동사가 don't understand. 여기가 동사가 되죠. 그럼 나는 이해하지 못해. 무엇을 목적어 자리입니다. What he wants. 그가 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what부터 wants까지가 이 문장의 목적어 자리인데 what절도 뒤에 문장을 보시면 he, 그가 라는 주어 나왔고 wants, 원한다 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목적어를 써줘야 하는데 목적어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어요. 마지막 예문도 한번 볼게요. this가 이 문장의 주어가 될 거고 is가 이 문장의 동사가 될 건데 여기 있는 what부터 어디까지? for까지 이 문장은 보어입니다. 그랬을 때 what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보려고 했는데 고민 안 하셔도 되죠. for이요. for은 품사가 뭐예요? 전치사입니다. 우리가 여기도 기본 문법 할 때 했죠. 전치사는 반드시 뒤에 누구랑 같이 오냐면 명사랑 같이 와요. 그리고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말합니다. 아, 그러니까 얘도 따지고 보면은 뭐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다?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 불완전한 문장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요. 되셨나요? 그래서 if, whether과 다르게 what은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다른 점은 뭐다?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어서 불완전한 문장을 이끈다. 근데 어쨌든 간 불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what절도 명사절이기 때문에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오며 what은 해석을 없는 대로 가시면 되죠. 주어가 없으면 동사하는 것, 목적어가 없으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3개 했어요. 명사절. 일단 명사구는 2개밖에 안 됐어요. 투부정사, 동명사 이 2가지였고 지금 명사절 3개, 대절, 외덜절, 왓절을 했습니다. 외덜절에는 if랑 동일하게 쓸 수 있다라는 개념까지 추가했었는데 다만 if절은 주어 자리에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명사절은 뭐가 있냐? 의문사절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로쳐 놓고 뭐라고 할 거냐? 그 의문사절은 우리가 사실 뭐로 배우는 간접의문문이라고 배우는 형태가 명사절 역할을 하는 의문사절이었던 겁니다. 우리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원래 직접 의문문은 동사가 주어보다 앞으로 나와서 물어봅니다. 근데 간접의문문은 동사가 다시 제자리로 들어가서 주어 플러스 동사를 써요. 앞에 의문사가 있지만 이유가 뭐였냐면 사실상 명사절이라 그랬죠. 단독으로 못 쓰고요. 얘 또 어느 자리에 오겠어?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 안에 구성 성분으로서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문장 안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좀 얌전해지는 거죠. 나 너무 특이하게 보이지 않을래? 그냥 일반적인 문장처럼 생길래? 라고 해서 의문사, 주어, 동사의 원래 어순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도치를 시키지 않는다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의문사절에서는요. 그래서 의문사절도 우리가 좀 쪼개보려고요. 의문사절을 쪼개면 의문사 안에는 의문 대명사가 있고 의문 부사가 있고 의문 형용사가 있어요. 그래서 의문 대명사 종류 따로, 의문 부사 종류 따로, 의문 형용사 종류 따로 볼 건데 제가 이걸 따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문 대명사라 함은 의문사 중에서도 명사 역할을 하는 애. 의문 부사라 함은 의문사 중에서도 부사 역할을 하는 애. 의문 형용사는 다른 것들 중에서도 형용사 역할을 하는 애.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when이라는 애라던가 what이라는 애라던가 얘네 다 의문문이잖아요. 얘네들도 그 안에 본인들이 이끄는 문장 안에서 또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잘 따라와 보세요. 이 개념만 잘 잡고 가면 앞으로 고3까지 문장 구조를 보는 거는 훨씬 편해질 거예요. 일단 의문사 종류에도 우리가 한 번씩 확인을 할 거고 이 어쨌든 의문사라 하더라도 간접의문문, 다시 말해서 문장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 성분으로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명사절이기 때문에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올 거다.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예문으로 가기 전에 의문사 절 중에 의문 대명사부터 한번 가도록 하죠. 의문 대명사 종류엔 뭐가 있대요? what, who, whom, which 같은 애들이 있답니다. 사물, 사람 자체를 물어보는 친구들이다 라는 겁니다. 의문 대명사 거기 뒤에 절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문사가 붙고 그 뒤에 뭐가 붙는 거예요? 문장인 주어 동사가 붙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의문사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주어 동사가 붙기 때문에 절이라는 이름이 붙는 거고요. 이 문장 안에서 누가 의문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의문 대명사, 의문 형용사, 의문 부사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문장 안에서도 어떠한 품사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로 봤을 땐 그냥 명사절의 역할, 근데 의문사 안에 내부를 들여다보면 또 하나의 품사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 그럼 의문 대명사는 결국 본인 문장 안에서는 명사의 역할을 하는 거고 명사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필수 품사입니다. 그래서 의문 대명사가 이끄는 문장은 마찬가지 불완전해요. 얘가 명사 역할이잖아. 핵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똑같이 목적어가 없거나 주어가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목적어가 없다, 주어가 없다, 주어 목적어 모두 뭘 취한다? 명사를 취하기 때문이에요. 아, 그러니까 의문사라는 게 지금 목적어 역할을
본인이 하는 거고, 또는 의문사라는 게 주어 역할을 본인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안에 아주 작은 것들부터 먼저 쪼개서 볼게요. 지금 이거 먼저 의문사입니다. 의문사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방금 한 의문 대명사 친구들이죠. 그럼 뒷문장 볼까요? 그녀가 원한다예요. 근데 무엇을 원하는지 뒤에 목적어 없죠. 그게 누가? what이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what은 의문사일 때 해석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해석하죠. 그럼 그녀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거죠.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얘는요. 동사부터 나와요. 너에게 전화했다. 그러면 이 자리 주어가 비는데 주어 역할 누가 하는 거예요? who가 하는 거죠. 누가 너에게 전화했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세 번째 볼까요? which you prefer. 너는 선호합니다. 무엇을 선호하는지 목적어가 또 안 보여요. 누가 목적어 역할을 해요? which. which는 어느 것이란 뜻인데 어느 것을 너가 선호하니?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녀가 초대했다. 목적어 없네요. 누굴 초대했는데 누구를 초대했니? who. who이죠. who. 이렇게 의문사라는 애도 의문 대명사, 부사, 형용사로 나눠서 본인들이 이끄는 문장 안에서도 어떠한 품사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개념부터 먼저 잡아주시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 의문부사절 볼게요. 의문부사절은 의문 대명사랑 좀 달라요. 왜냐? 그 문장 안에서 의문사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할 거고 부사 역할을 할 거고 제가 부사는 필수 품사가 아니라 액세서리 품사다라고 말씀드렸죠. 액세서리이기 때문에 얘가 사실상 있든 없든 뒤에 있는 문장은 어때야 한다? 그냥 완벽해야 됩니다. 그냥 완전한 문장이 와줘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의문부사의 종류에는 뭐가 있어요? where, when, why, how,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에 해당하는 애들이 의문부사고요. where는 장소에 대해서 묻는 거고 when은 시간에 대해서 묻는 거고 why는 이유, how는 방법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얘는 의문 대명사와 다르게 완전한 문장을 이끌죠. 보시면 그녀가 가다예요. 가다는 목적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가면 되겠죠. when은 언제예요. 언제 이것이 시작하는지. 시작하다는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목적어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여기는 필요하지 않아요. 언제 시작하는지가 핵심이에요. 무엇을 시작할 건지에 대해 묻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when이 온 거고요. 왜 그가 일찍 떠났는지 떠났죠? 무엇을 목적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why도 의문부사로 온 거고 어떻게 그가 얘 목적어까지 와줬네요. 왜냐? fix라는 동사가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그가 어떻게 고쳤는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when, where, why, how는 앞에 있는 what, which, who, whom 얘네들과 다르게 뒤에 완벽한 문장을 이끌어요. 그 문장 안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문 대명사는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한다 그랬죠? 주어가 없어지거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을 이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의문 형용사예요. 의문사 중에 마지막이죠?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what이랑 which요. 의문 형용사라 하는 이유는 what이 명사를 또는 which가 명사를 데리고 오기 때문인데 얘가 결국 명사를 꾸며주고 있거든요. 얘가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 명사 수식하는 건 누구다? 형용사다. 그래서 의문 형용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 의문 형용사로 가지고 오는 의문사라도 문장 전체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고 명사절 역할을 하고 어쨌든 what, which이기 때문에 얘는 의문 대명사의 아이들인 거죠. 그래서 뒷문장은 또 불완전해요. 보시면 그녀가 읽어요. 무엇을 읽는지 목적어 안 나왔죠? 어떤 책을 읽는지. 그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게 의문 형용사 플러스 명사 전체인 겁니다. 자, 당신이 선택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는지 목적어 안 나왔죠? 어떤 드레스, 어느 드레스를 입을 건지 선택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의문 형용사 플러스 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렇게 하면 우리 의문사절 다 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쪼개서 바라본 의문사절은 결국 뭐다? 명사절이다라는 걸 개념을 좀 더 키워서 볼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의문사절에는 세 가지 형태로 나눠서 볼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뭐가 있었다? 의문대명사절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고, 의문부사절이 있었고, 또 하나 더 의문형용사절이 있었고, 입니다. 의문대명사는 의문사가 이끄는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다? 명사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뒷문장이 어떨 거다? 불완전할 거다.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는 형태로 올 거다. 그럼 의문부사는 그냥 완전한 문장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올 수 있고, 의문형용사는 얘가 형용사인 이유가 뒤에 뭘 끌고 와서? 명사를 끌고 와서, 그리고 나서 뒤에 문장이 올 건데, 이 의문형용사는 전체를 의문대명사로 봐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뒷문장은 어떨 거예요?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는 형태로 오겠죠. 이렇게 봐주시는 겁니다. 근데 포인트는 뭐다? 이 애들 전체가, 이 친구들 전체가 무슨 절? 명사절이다. 명사절이기 때문에 문장 안에서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예문부터 볼게요. Why she left so early가 한 문장인 겁니다. is가 이 문장에서 동사인 거죠. 그러면 why가 왔기 때문에 의문 부사예요. 뒷문장 완전할 겁니다. 그녀가 이렇게 일찍 떠났는지, 왜 이렇게 일찍 떠났는지, 그렇게 일찍 떠났는지는 여전히 비밀입니다. 전체 문장이 이 문장의 무슨 역할? 주어 역할. 근데 그 안을 뜯어보면 Y가 의문부사, 의문부사는 뒷문장을 완벽하게 쓸 거다. 부사니까. 그리고 얘를 하나의 명사절로 본다. 문장 자체가 주어 자리에 오면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까지 봐주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이번에는 나는 압니다가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뒤에 무엇을 하는지의 목적어 자리, 명사절 자리에 what이 온 거죠. 근데 우리는 what을 뭐로 가지고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what을 의문 대명사로 가지고 간다. 그럼 쪼개서 봤을 때 what절은 문장이 불완전해야 되고, 그녀가 원하는데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목적어가 없는 것까지 확인. 자, 그러면 나는 압니다.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도 한번 볼게요. 얘는 지금 주어가 없어요. 명령문입니다. 그래서 동사부터 나오죠. 나에게 말해줘. 무엇을 말해줘? 어떻게 그가 그것을 했는지를 말해줘. 사형식 문장이었던 거죠. 똑같이 목적어 자리에 온 거라 how를 명사절로 볼 건데, 우리는 how를 뭐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의문 부사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럼 뒷문장 완전 불완전? 완전해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로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문 또 볼게요. problem이 주어, is가 동사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무슨 자리? 보어 자리예요. 근데 누구를 데리고 왔네요? who라는 의문사를 데리고 왔네요. 이 who라는 의문사는 의문 대명사로 볼 겁니다. 그럼 뒷문장 불완전해야 되겠죠. stole, 훔쳤다라는 steal의 과거형.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어요. 그럼 who를 주어처럼 해석하는 거죠. 누가 그 돈을 훔쳤는지 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누가 그 돈을 훔쳤는지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마찬가지 이번에는 which movie가 하나의 의문사로 봐주셔야 되죠. 이유는 의문 형용사 플러스 뭐다? 명사다. 그리고 제가 의문 플러스 형용사는 결국은 뭐로 봐주고 하나의 의문 대명사로 봐주면 여기 전체가 목적어 자리인 거거든요. 그랬을 때 주어 또 의문사의 문장인 거죠. 동사 뭐가 없어요. 무엇을 봤는지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어느 영화를 그녀가 보았는지 I wonder 나는 궁금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그 의문사 아이들이 다 문장 속에 구성 성분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구성 성분의 애들이 문장 안에서 필수품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 필수품사의 역할 중에서도 무슨 역할?
명사절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주어 자리라던가 목적어 자리라던가 보어 자리에 분포되어 있고 문장 안에 의문사가 들어가 있다 보니 본인의 독특한 성질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동사 주어의 어순들이 다 뭐가 됐다?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원위치 시켜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의문사절은 개념을 일단 잘 잡고 가면 간접의문문을 이해하기도 쉽고요. 문장 구성 성분이 의문사절로 인해 아주 길어졌을 경우 해석을 정리하기도 훨씬 쉽습니다. 이 개념 잘 기억하고 갑시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사실 기본 문법 강의를 하시고 진짜 문법 개념이 많이 없는데 기본 문법 강의를 들으시고 심화 문법을 지금 오셨다면 이 복합관계대명사는 아주 어려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어려울 거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제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오늘 이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어차피 관계대명사 강의를 할 거거든요. 심화 문법으로. 그걸 하고 돌아오셔서 복합관계대명사를 다시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이해가 되기 쉬울 수도 있어요. 오늘은 어쨌든 명사절에는 대절, whether절, what절, 의문사절, 그리고 복합관계 대명사절까지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요. 그리고 이 절들이 문장 구성 성분으로 명사의 역할을 할 거고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오더라 까지만 잘 기억하셔도 돼요. 복합관계 대명사에 대해서는요. 나머지는 어떻게 구성됐고 어떻게 해석되는지까지는 아셔야 합니다. 근데 이 복합관계 대명사는 제가 관계 대명사라는 개념 자체를 아직 여러분이랑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아예 모르신다면 아주 어려울 수 아주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듣고 보셔도 괜찮아요. 그냥 명사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종류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그거 아니신 분들은 오늘 꼭꼭 씹어 드시고 가시고요. 자, 일단은 복합관계 대명사입니다. 복합관계 대명사 종류는 세 가지가 있대요. whatever, whoever, whichever이 있답니다. 관계 대명사를 안 배웠다 치고 생각을 먼저 해봅시다. 뭘? ever 앞에 what, ever 앞에 who, ever 앞에 which죠. 이거 지금 방금 했어요. 뭐랑 같이 했냐면 의문사. 의문사에서 what, who, which는 의문 대명사, 의문 형용사, 의문 부사 중에 뭐였어요? 의문 대명사였죠. 관계 대명사죠. 이 친구들은 어딜 가나 대명사 역할을 할 거라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관계 대명사, 의문 대명사, 걔네들 종류 다 똑같아요. 얘네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다 그럼 지네들이 이끄는 모든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할 거라고? 명사 역할을 할 거라고. 그러면 하나 더 나가셔야죠. 본인들이 이끄는 문장 안에서 명사 역할을 할 거라면 얘네들이 이끄는 뒤에 문장은 다 무조건 어떻겠다.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 없겠다. 불완전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ever가 붙어도 얘는 뒷문장 어떨 거예요? 불완전할 거예요. 뭐가 없을 거란 얘기예요?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을 거란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 중에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뒤에 뭐가 붙었기 때문이다. ever가 붙었기 때문이다. 까지요. 복합관계 대명사 일단 여기까지만요. 자, 복합관계 대명사는 what, who, which, ever이고 뒷문장 어떨 거다? 불완전한 문장일 거다. 이게 복합관계 대명사절인 거고요. 이 복합관계 대명사절은요. 어떤 절이다? 명사절이다. 그럼 문장 안에서 어느 자리에 올 거다?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올 거다. 까지 개념 그대로 집어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해석은 어떻게 하냐? ever가 붙으면서 이렇게 돼요.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어느 것이든지, 뭐뭐이든지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불완전한 문장을 이끈다 그랬잖아요. 주어가 없으면 whatever가 주어의 역할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동사하는 무엇이든지. 만약에 목적어가 없으면 whatever가 목적어 역할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주어가 동사하는 무엇이든지로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누구든지, 동사하는 누구든지, 주어가 동사하는 누구든지 또는 동사하는 어느 것이든지, 주어가 동사하는 어느 것이든지 이렇게요. 얘네들 덩어리가 어떤 역할? 명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명사절이라고 부른다. 예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일단 1번 무조건 동사부터 찾으라 그랬어요. 제가 말하는 동사는 이걸 한 문장으로 봤을 때 이 전체 문장의 본동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전체 문장의 본동사는 그럼 어디에 있는 거예요? will get, 얘가 동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whoever부터 first까지가 이 문장의 주어가 되는 겁니다. whoever 뒤에 봤더니 뭐가 있네요? come, 주어가 없어요. 그럼 먼저 오는 사람 누구든지는 will get a gift, 뭘 받을 거다? 선물을 받을 거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됐죠? 마찬가지 얘도 will be가 동사예요. 그러면 whichever부터 choose까지가 이 문장의 주어, whichever 보면 뒷문장 당신이, 아이고, 유가 주어져. 당신이 선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선택한 건지 목적어가 안 나와 있죠? 당신이 선택하는 것 무엇이든지 will be, 어느 것이든지 will be fine, 괜찮을 것입니다. 이렇게요. 이번에는 it이라는 동사 앞에 있네요. 그러면은 what부터 could까지가 it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고 whatever 뒤에도 문장이 불완전할 거라 했죠? 너가 요리를 할 건데 무엇을? 안 나와 있어요. 당신이 요리하는 무엇이든지를 나는 먹을 거야. 이렇게요. 또 마찬가지 goes to가 전치사, 전치사 뒤에는 명사 필요, 그래서 명사절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은 갈 건데 뭐한테? 이 퍼즐을 푸는 사람 누구든지에게 갈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되셨나요? 이게 복합관계 대명사입니다. 이러면 명사절 다 훑었어요. 헷갈리시죠? 명사, 절, 명사, 구까지 했거든요. 오늘 개념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것만 잘 정리하면 고1, 고2, 고3에서 내가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또는 내신할 때 본문 분석을 스스로 해야 할 때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 앞으로 문장은 계속해서 길어질 거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길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단어 말고 구 또는 절을 가지고 또 문장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다시 한번 볼게요. 명사라는 개념은 우리가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로도 얘기했지만 오늘은 두 가지의 형태로 나눴습니다. 명사, 얘를 더 짧게 해야겠네요. 명사 구의 형태와 그리고 명사 절의 형태요. 자, 명사 구의 형태는 또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명사 구다라고 말씀드렸죠. 명사절은 우리가 5가지로 나눴던가요? 그래서 제일 먼저 대절을 했고요. 그 다음에 whether, if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what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의문사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합관계 대명사 이야기를 했어요. 이 친구들 결국은 품사가 뭐기 때문에 이 친구들 결국 품사가 명사이기 때문에 문장 안에서 어떤 자리에 온다? 전체가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어 자리에 오는 경우에는 또 하나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거, 얘 무조건 무슨 취급할 거다? 단수 취급할 거다. 그래서 is가 온다든지 일반적인 동사가 왔을 때는 동사 뒤에 s나 es를 붙인다든지 이렇게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해석하는 방식이요. 해석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투부정사, 동명사, 구 모두 동사 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됐죠? 그 다음 두 번째, that은요. 뒤에 문장을 이끌 건데요. that이랑 whether, if 다 뒤에 완전한 문장 이끈다 그랬어요. 이럴 때 해석 어떻게 한다? 주어가 동사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했어요. whether, if는 주어가 동사인지 아닌지.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살짝 문장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what 같은 경우는 뒷문장이 불완전해서 뭐가 주어가 없거나 뭐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동사하는 것, 주어가 동사하는 것 이렇게 해석했죠. 그 다음 의문사입니다. 의문사 같은 경우는 여기 지워놓을게요. 지우고 의문사 좀 뺄게요. 의문사 같은 경우는 또 2가지로 나눠놨어요. 아, 3가지죠? 의문, 대명사. 그리고 의문,
부사, 그리고 의문 형용사. 의문 대명사에는 what, who, whom, 위치에 대해서 얘기했고,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 뒷문장은 어떡할 거다? 주어가 없이 불완전하거나 목적어 없이 불완전하거나, 의문부사는 상관없이 완전한 문장이 올 거고, 의문 형용사는 뒤에 명사를 끼고 올 거고, 얘 전체를 의문 대명사라고 보신다면 주어 없거나 목적어 없거나 이렇게 본다 그랬습니다. 해석은요, what이 있다면 동사하는 무엇이 동사하는지, 무엇을 주어가 동사하는지, 이런 식으로 의문부사 언제 주어가 동사하는지, 어디서 주어가 동사하는지, 의문형용사 어떤 명사가 동사하는지, 어떤 명사를 주어가 동사하는지,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복합관계대명사도 세 가지 있었어요. 세 가지 뭐 있었죠? whatever, whichever, 그 다음에 whoever 있었죠? 무엇이든지, 어느 것이든지, 누구든지 라고 했었고, 얘도 불완전한 문장, 주어 없이 동사, 목적어 없이 주어 동사. 그래서 동사하는 누구든지, 주어가 동사하는 누구든지 이렇게 가주시면 된다. 얘네들을 전체 뭐로 볼 거고, 명사라는 품사 하나로 볼 거고, 얘네들이 어디에 온다고? 문장에서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안에 들어갈 거라고. 되셨나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한 명사입니다. 명사를 단순하게 셀 수 있고 없고의 형태로만 여러분이 인지하고 계셨다면 이제는 명사라는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서 단어가 아니라 구나 절, 단어의 집합 또는 주어 동사를 이끄는 접속사들과 함께 오는 형태로 길어질 수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 기억하시고 그 문장 안에 들어가면서 점점 길어진다. 이때 본동사 찾는 거 중요하다. 그리고 해석하는 방식까지 오늘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1강, 명사, 오늘 여기까지거든요. 반드시 이 시간은 기문관과 다르게 꼭 개념을 복습을 한 번씩 꼭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배부 자료에 예문도 좀 촘촘히 넣어놨거든요. 예문 보시면서 학습하시고 그 예문에서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문제 꼭 풀어보세요. 해당 관련한 문제도 배부 자료에 함께 배포해 둘 테니까 그 문제 푸시면서 아,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다. 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1강 명사 총정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사로 갈 거거든요. 동사로 가는데 동사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학습해야 하는가? 출제 의도를 파악하면서 좀 개념을 다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 우리는 다음 2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